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식품공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경영하는 개인, 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표준서인데요.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대표적으로 제품 유형별로 기준과 규격을 기술한 제품표준과 식품 첨가제, 오염물질 제한량, 라벨 동칙 등을 기술한 통용표준이 있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과자, 음료, 장류와 같은 제품표준 70개, 영유아 조제분유, 이유식,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표준 9개가 있으며 식품 첨가제와 영양강화제 및 중문 라벨 동칙 규범, 위생검역 표준서 등 각 제품의 유형에 공통 적용되는 통용표준과 그 외 식품과 관련된 제품에 적용하는 표준으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요.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정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의 개정 동향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출할 제품이 중국에서 어떠한 제품 유형으로 분류될지 확인을 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제품 표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최근 한국에서도 혼합간장의 경우 주 표시면에 3분의 간장의 함량을 기재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하는 행정예고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중국에서도 3분의 간장과 양조간장이 혼합된 형태인 혼합간장과 양조간장 모두 간장이라는 단일 제품 표준을 적용하여 중문 라벨을 작성하고 위생검역 표준 등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부터 개정된 표준이 적용되면서 3분의 간장과 혼합간장은 간장의 제품 표준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간장의 국가표준에서는 간장의 정의에 양조간장의 제조 공법만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간장이나 혼합간장류는 중국어로 간장 표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대신 복합조미료 표준을 적용하여 복합조미료라는 중문 표기를 해야 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출업체에서는 간장이라는 표기가 마케팅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표기에 제한이 있으니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기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되거나 수입 신고 시 불합격 제품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제품이 과연 한국과 동일한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제품 표준에서 규정한 제품 유형의 정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품 표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중문 라벨에 기재할 제품의 유형, 그리고 식품 첨가제와 같은 특정 제품 유형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첨가제 제한량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제품 표준에서는 색이나 맛에 관한 관능 검사 기준, 미생물 검출 제한량,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 검출 제한량 등 제품이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기준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에서 사전에 정확한 제품의 품질관리 표준을 적용하여 생산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출기업에서는 수입식품의 검역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당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역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죠. 중국 규정에 맞는 제품을 수출하고 중국 내 수입 통관 시 불합격 리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기업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표준 중 통용표준의 대표적인 표준인 식품첨가제 사용표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국가표준으로 인해 불합격되는 수입 제품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가능한 첨가제이지만 중국에서는 이 국가표준에 기재되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 없이 제품 서류를 중국 해관에 제출했다가 서류 심사 단계에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국에서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는 식품 첨가제인 아스파탐.
중국에서는 주류의 사용이 불가한 첨가제이기 때문에 아스파탐을 첨가한 막걸리는 중국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인산염의 경우 한국은 식품 유형별로 적정량을 사용하면 되지만 중국에서는 제품의 유형별로 각기 다른 첨가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산 제품의 경우 인산염 초과 검출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식품 첨가물 사용 규정이 상이한데요. 아예 중국의 식품 첨가제 국가표준에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첨가제를 중문으로 번역한 다음 중문 라벨에 기재하여 제품에 부착하여 수출을 진행하면 중국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본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안전 제92조 기억하고 계신가요?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용되는 제148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수출기업에서 직접 확인하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AT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좀 더 쉽고 빠르게 수출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현지 수입식품 전문가가 수출기업의 제품 유형 검토와 국가표준 적용에 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직도 AT 현지화 지원 사업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6번째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식품 수출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